안 된 새댁입니다. 얼마 전에 정말 놀라운 일을 겪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했는데요. 잠시 후에 집에 도착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저를 보며 우리 윗집 아줌마가 인사를 했어요. 다들 그러시겠지만 평소 아파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러진 못했어요. 저도 회사를 다녔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 녹초가 되기 일쑤였으니까요. 다만 바로 위층 아줌마와 그 아들들의 얼굴만 알고 있는 정도였어요. 위층 아줌마가 얼마 전에 이사를 왔는데 떡을 들고 오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바로 위층에 이사 온 사람입니다. 우리 집에 아들이 둘이에요. 저희가 최대한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할게요. 그런데 가끔 너무 심하면 이 번호로 문자 주시면 바로 조용히 시킬게요. 제게 떡과 함께 연락처를 건넸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평일에는 종일 집이 없을 거라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거예요. 이만할 때는 다 그렇죠 뭐. 괜찮아요. 밤 늦은 시간에만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 제가 좀 둔해서요. 라며 제가 활짝 웃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분 옆에 남자아이 둘이 멀뚱멀뚱거리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 뒤 윗집 아줌마와는 서로 막 친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아줌마는 맛있는 음식을 하거나 하면 저에게 가져다 주곤 했었어요. 저도 맛있는 과일이나 과자 등을 사서 윗집에 가져다 주기도 했고요. 그렇게 몸이 안 좋아서 조금 일찍 퇴근하던 그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윗집 아줌마는 저기 세인씨, 혹시 집에 별일 있는 거 아니죠? 제게 물었어요. 네? 저희 집이요? 아니요, 별일 없는데. 왜 그러세요? 제가 그냥 습관적으로 대답을 했는데요. 혹시 지금 잠깐 시간 좀 괜찮아요? 지금이요? 무슨 급한 일이세요? 그게 내가 한동안은 그냥 계속 지켜보기만 했는데 내가 세인 씨를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항상 잘해주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계속 마음에 걸려서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제가 물었고 지금 시간 괜찮으면 잠깐만 우리 집에 가서 얘기 좀 하다 갈래요? 여기서 막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거절할까 했는데 아무래도 아줌마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아 보였어요. 그렇게 아줌마를 따라 아줌마네 집으로 들어갔고 아줌마에게 따뜻한 유자차를 한 잔 얻어 마시며 대화를 했는데요. 저기 혹시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쪽 남편 보면서 수근거리는 거 모르고 있죠? 아줌마가 단도직입적으로 저에게 물었어요. 네? 우리 남편이요? 혹시 우리 남편이 뭘 크게 잘못했나요? 우리 남편이 다른 사람들한테 막 피해주고 그런 성격은 아닐 텐데요. 제가 놀라서 물었고, 아니, 다른 사람들한테 뭘 크게 잘못한 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봐도 좀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그렇죠. 이상한 행동이라니요? 제가 놀라서 물었는데요. 제 말에 아줌마가 계속 눈치를 보다가는 우리 동에 201호 여자, 혹시 아는 사람이에요? 제게 물었어요. 201호요? 아니요. 저는 전혀 모르는 분인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우리 아파트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봐도 그런 것 같던데. 근데 남편분이 말을 하다 아줌마가 잠시 말을 멈췄고 제가 그 아줌마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소문으로는 남편분이 201호에 자주 들락날락 한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경비 아저씨도 알고 있을 정도예요. 네? 우리 남편이요? 잘못 보셨겠죠. 우리 남편도 여기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때까지 저는 전혀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줌마가 제 대답은 아예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거기 201호 아줌마가 이혼하고 혼자 애를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세인 씨 남편이 거기를 자꾸 들락날락 하니까 이상한 소문이 나는 거죠. 거기다 더 이상한 소문도 있는데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네. 아줌마가 다시 제 눈치를 봤는데 그때쯤은 저도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지금 남편이 그 집을 들락날락 한다는 소리조차도 기가 막힐 판국인데 그것보다 더 이상한 소문이라니. 저는 그저 머리가 멍해져 있었는데요. 더 이상한 소문이라뇨? 제가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고 이건 그냥 나도 들은 말이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아줌마들이 워낙 말이 많잖아요? 라고 오늘 떼던 아줌마는 제게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 201호 아줌마가 이혼하고 아들이랑 둘만 산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 말이 세인 씨 남편하고 그 집 아들하고 너무 많이 닮았다고, 아무리 봐도 붕어빵같이 닮았다고 엄청 수군대고 있어요. 말을 하던 아줌마가 걱정스레 제 안색을 살폈어요.
그렇게 위층 아줌마의 말을 다 들은 저는 그저 정신이 몽롱할 뿐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몸도 좋지 않았었고 아무래도 너무나 큰 충격에 잠시 넋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 저를 보며 스테인 씨 괜찮아요? 내가 괜한 말을 했나 보다. 아줌마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네, 괜찮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남편 오면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저는 이만 내려가 볼게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라며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저기 그냥 물어보면 남자들이 대부분 아니라고 잡아뗀다고 하던데 몰래 숨어서 한번 봐요. 그러다 진짜로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 보이면 따라 들어가서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모든 걸 다 녹음해둬야 증거 자료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맞다면 참고하고요. 세상이 참 너무 무서워졌네요. 아줌마가 걱정스레 바라보며 말을 했어요. 그런 아줌마의 말에 급히 고개만 끄덕이고 내려왔는데요. 충격이 크기도 했지만 몸에 열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방에서 한동안 잠만 잤던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남편이 와서 저를 깨웠어요. 자기야, 열 나는 거 아니야? 남편이 물었고 아니야, 약 먹어서 괜찮아. 근데 오늘 저녁은 당신 혼자 챙겨 먹어야겠다. 난 지금 밥 먹을 상황이 아니라. 사실 바로 그때 남편에게 201호 그 여자와의 관계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지만 위층 아줌마의 말대로 신중할 필요가 있었어요. 잠시 후 남편은 밖에 나가는 것 같더니 죽을 사서 가지고 와서는 제게 직접 먹여줬어요. 남편 항상 착했고 저에게 참 잘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바람이라니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남편에게 자기야, 근데 자기는 가족도 없어서 외로웠다면서 우리 아이 빨리 갖고 싶지 않아? 제가 물었어요. 그런 제 물음에 남편이 그때도 말했잖아.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렇다고. 남편은 이상하리만큼 아이 갖는 것을 뒤로 미루곤 했었는데요. 문득 아까 윗집 아줌마가 했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 순간 남편에게 따져 묻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그냥 꾹 참았어요. 물론 착하디 착한 남편을 의심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도 들었지만 만약에 소문이 사실이라면 저도 준비는 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몇 날 며칠을 고민만 했어요. 전에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똑부러지게 행동하지 못할까 싶었는데 제가 직접 그 입장이 되니까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새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우리 오빠에게 전화를 해봐야 우리 오빠 성격이 워낙 불같아서 괜히 일만 꼬일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우선 새언니와 따로 만나서 새언니에게 다 이야기를 했는데 고모부가요? 설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고모부가 그럴 리가요. 새언니는 많이 놀란 듯 했어요. 언니 말이 맞습니다. 우리 남편은 저에게뿐만 아니라 제 친정 가족들에게도 정말 잘했으니까요. 그렇게 놀라했던 새언니에게 언니, 저도 사실이 아니길 바래요. 하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저도 준비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언니가 좀 도와줬으면 해서요. 제가 새언니에게 부탁을 했어요. 걱정 마요. 그럼 우리가 뭐부터 해야 할까요? 새언니가 물었고 그렇게 우리는 차근차근 준비해갔고 그러던 어느 날 새언니와 둘이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뒤를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파트가 복도식 아파트라 밖에서도 확인이 가능했기 때문에 새언니와 제가 밖에 몰래 숨어있다가 남편이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아 우리는 남편이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봤고 곧 자연스럽게 걸어서 201호로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며 세상에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새언니의 입에서 비명이 새어나왔고 저는 그 상황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서 언니, 그 사람 지금 201호로 들어간 거 맞죠? 그럼 지금껏 한 아파트에서 두 집 살림을 했다는 얘기네요? 정말 기가 막혔던 나머지 딱히 어떤 말을 해야 하나 생각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런 남편을 바라보는데 문득 이곳으로 이사를 오기 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1년 반쯤 전에 남편이 자기야, 우리 회사 직원이 점 보고 왔는데 아주 기가 막히대. 매년 찾아가는 점집인데 소문난 대박집이라네. 거기서 그 직원 뱃속의 아이가 아들인 것도 맞췄대. 그리고 그 직원한테 문서원이 있다고 했는데 그 주인집에 무슨 문제가 생겼던 것인지 지금 전세로 살고 있던 아파트를 주인이 금매로 내놨었다나 봐. 그래서 그거 사서 지금 돈 엄청 많이 벌었대. 우리도 거기 한번 가볼까? 평소 점이나 사주 같은 것에 관심도 없던 남편이 그날따라 오히려 저에게 점을 보러 가자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며 당신 그런 거 잘 안 믿잖아. 제가 물었지만
그런데 나도 요즘 하도 답답해서 그런지 좀 보고 싶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렇게 점을 보러 간 우리를 보던 점쟁이 한 분이 쉬지 않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진짜 용하긴 용한 모양인지 정말 잘 맞췄어요. 그런 점쟁이를 보며 남편과 제가 감탄을 했는데요. 얼마 후 점쟁이가 지금 살고 있는 곳 터가 안 좋아. 이사를 가야 해. 안 그러면 남편 건강에 문제가 생길 거야. 심각하게 말을 했어요. 그러더니 남편을 빤히 바라봤는데 요즘 꿈에 돌아가신 어머님이 자주 보이지 않아? 점쟁이가 물었어요. 어? 어떻게 하셨어요? 화들짝 놀라며 남편이 대답했고 빨리 이사를 가라고 하는 거야. 집터가 참 중요한데 남편이랑은 집터가 맞지가 않아. 땡땡동에 있는 아파트로 가면 좋겠네. 거기가 남편이랑 궁합이 아주 잘 맞네. 점쟁이가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심각하게 말을 했어요. 정확히 무슨 돈까지 말을 해주니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사가 쉬운 일도 아니고 약간의 고민을 했는데요. 그런 저를 보며 남편은 우리 이사 가자. 나 요즘 점쟁이 말대로 몸이 계속 안 좋은 것 같아. 라며 계속 이사를 가자고 했는데 이미 점쟁이의 말을 들었기에 그냥 모른 척하기도 그렇고 참 고민이더라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무시하자니 괜히 찝찝한 거. 그런 거 말이죠. 그렇게 얼마 뒤 우리는 집을 보러 다녔고 남편은 땡땡동 아파트를 보며 거기가 좋겠다고 유독 그곳만을 고집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날 아주 자연스럽게 201호로 들어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뭔가가 상당히 꺼림칙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엄마가 했던 말 중에 여자한테는 감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참 이상하리만큼 잘 맞더라. 그러니까 너도 그런 감을 그냥 무시하지 마. 라고 했던 말이죠. 엄마의 말대로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뭔가가 상당히 잘못됐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고 멍이 서서 충격으로 인해 잘 굴러가지도 않는 머리를 굴리느라 애쓰고 있었는데요. 그런 저를 보던 새언니가 고모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빨리 따라와요. 내 거 핸드폰 녹음기는 켰는데 혹시 모르니까 고모 것도 켜놔요. 어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고모부가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껏 두 집 살림을 한 거잖아요. 내가 가만 안 둘 거예요. 새언니는 분노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둘러서 201호로 가기 위해 계단을 올라갔고 201호 문 앞에서 새언니가 급히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안에서 누구세요? 한 남자아이가 문을 열어줬는데요. 제가 그 아이의 얼굴을 뚫어지라 바라봤는데요. 그 아이와 눈이 마주치던 그 순간 맙소사 라는 말이 제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아이가 남편과 닮아도 너무 많이 닮아 있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죠. 사람들이 괜히 그런 말을 했던 것이 아니었구나 하고요. 아이는 특히 남편과 눈이 똑같았어요. 우리 남편 눈이 커다란 쌍꺼풀이 있는 눈인데 속눈썹도 굉장히 긴 편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처음 남편을 보는 사람들은 남편의 눈을 신기한 듯 그렇게 쳐다봤어요. 사실 저도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눈이 참 신기했었고요. 그런데 그런 남편의 눈과 똑같이 생긴 눈을 가진 아이가 제 눈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 아이를 보며 새언니도 놀란 건 마찬가지였는데요. 제가 보기에 새언니가 저보다 충격을 더 받은 듯 했어요. 고모, 저한테 아이 이야기는 안 했었잖아요. 순간 새언니가 많이 당황한 채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뭐라 대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그저 충격에 휩싸인 채 한동안 아이의 눈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 도영아 왜 그래? 누가 왔어? 라며 201호 여자가 나왔는데요. 그 여자가 소문에 그 201호 여자임에 틀림없었는데 말이죠.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고는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고모 괜찮아요? 새언니가 놀라서 저를 부축했고 곧 안에 있던 남편이 놀라서 나왔는데요. 여보 당신 여긴 어떡해? 라며 남편이 저를 부축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남편을 보며 새언니가 만지지 마! 어디서 그 더러운 손으로 우리 고모를 만져?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여기를 어떻게 오셨어요? 남편이 새언니를 보며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고모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고모부가 이러고도 사람이에요? 새언니가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닙니다. 오해예요 오해 라고 말을 하던 남편이 저를 바라보며 여보 진짜야 오해야 오해 내가 다 설명할게 그러니까 우선 안으로 들어와 남편이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런 남편의 말을 제가 무시한 채 201호 여자를 보며 당신 누구죠? 당신이 설명해요. 제가 201호 여자를 노려보며 물었는데요. 여보 내가 설명할게 제발 부탁이야 안으로 들어와 남편이 저를 잡아 끌었고 그 순간 새언니가 우리 남편을 보며 내가 우리 고모한테 손대지 말라고 했지?
우리 고모 우리 집에서 귀한 딸이야. 얼마나 애지중지 컸는데 감히 니까진 놈이 우리 고모한테 이딴 식으로 해? 그때쯤 새언니는 이미 정신줄을 놓은 상태였는데요. 저는 우리 집의 늦둥이였고 새언니는 제가 중학교 무렵에 우리 오빠와 결혼을 했어요. 그때 우린 한동안 같이 살았어요. 그랬기에 연세가 많았던 우리 엄마보다도 사실 새언니에게 더 의지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소풍을 갈 때도 항상 예쁜 도시락을 싸줘서 친구들이 다들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사실 새언니는 저를 그냥 딸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으니 우리 새언니 눈이 뒤집어질 수밖에요. 그런 새언니는 가족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당신을 우린 아무 편견 없이 받아줬어.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당신을 정말 친가족처럼 생각했어. 그런데 이런 짓을 해? 새언니가 다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던 201호 여자가 저기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우선 들어오시죠.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언니 따로 한번 만나서 말하려고 했었는데 오빠도 저도 차마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서 일을 이렇게 키웠네요. 201호 여자가 눈에 눈물을 가득 머금은 채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201호 여자의 얼굴을 보던 순간 주저앉아버렸던 이유가 말이죠. 그 여자도 남편과 똑같은 눈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뭐 남편 얼굴에 머리만 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으니 제가 너무 놀라서 주저앉을 수밖에요. 그런 201호 여자의 말을 들으며 그 여자의 눈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런 여자의 뒤에 숨어있던 아이가 삼촌이라고 하면서 남편의 다리를 꼭 붙잡고 있었어요. 남편이 그런 아이를 들어서 안으며 아니야, 괜찮아. 숙모가 화가 많이 나서 그러니까 도영이가 이해해줄 수 있지? 숙모가 원래 엄청 착한 사람인데 삼촌 때문에 화가 많이 나서 그래. 라는 말을 했고 남편의 말에 숙모? 숙모? 라는 말을 아이가 반복했어요. 그리고는 남편이 들어오세요. 그렇지 않아도 곧 말하려고 했었는데 라고 말을 했고 새언니와 저는 얼떨결에 그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201호 여자가 새언니 너무 죄송하고 반가워요. 새언니는 몰랐겠지만 전 언니가 출근할 때마다 몰래 숨어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모르셨죠? 죄송해요. 괜히 저 때문에 언니가 마음고생을 했네요. 201호 여자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새언니와 저는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선 확실했던 것은 201호 여자와 우리 남편은 불륜 사이는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정말이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201호 그 여자가 남편의 친여동생이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남편의 아버지, 그러니까 저에게는 시아버님이시죠.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시어머님도 몸이 많이 아파 정말 어쩔 수 없이 201호 여자, 아니죠, 시누이죠. 시누이를 그때 당시 아이가 없던 부잣집에 입양을 보냈다고 하네요. 친척들이 시누이를 입양 보내라고 했다는데 처음에는 시어머님이 절대 안 됩니다 라며 펄쩍펄쩍 뛰시면서 울며불며 반대하셨다는데요. 그 부잣집에서 여기 있으면 공부나 제대로 하겠어요? 딸 인생도 생각하셔야죠. 지금 당장 해주실 게 아무것도 없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가면 우리는 다 해줄 수 있어요. 부잣집 부부가 시어머님을 설득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얼마 후 딸의 앞날을 위해 입양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남편과 시누이는 그 뒤 서로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시어머님은 남편에게 너한테 동생이 있으니까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알겠냐? 혹시나 나중에라도 찾아올지 모르니까 이 엄마가 없어도 네가 잘 챙겨주거라. 라며 항상 눈물바람이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입양을 갔던 시누이가 그 집에서 잘 살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처음에는 정말 잘해줬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그 부잣집에 기적적으로 친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참 힘들게 살았다고 하네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키워줬다고 하는데 그 뒤로는 너무나 지긋지긋해서 도망 나오다시피 집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친구와 함께 기숙사가 있는 공장에 취직을 해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가 괜찮은 남자를 만났고 결혼까지 해서 한동안은 잘 살았다는데 시누이가 임신을 하고부터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다는데요. 바람난 여자와 살겠다고 떠나갔다고 하네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시누이가 이혼을 못하겠다고 나자빠지자 살고 있던 집이랑은 다 줄 테니까 제발 이혼만 해달라고 했다고 하네요. 결국 시누이는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으니까 그 돈을 받고 이혼했고 말이죠. 그렇게 지금의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러던 어느 날 친엄마와 오빠를 찾아보기 위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백방으로 노력한 끝에 시누이는 고향을 알아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고향으로 내려갔고 물어물어 고향집을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그 동네 정자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혹시 그 감나무집 그 집 딸 아니야? 그때 남편이 세상 떠나고 애 둘 키우다가 그때 딸을 부잣집에 보냈었잖아. 그 집 딸 같은데. 한 할머니가 기억이 난 듯 말을 했고, 그렇게 동네 사람들도 신우이가 딱해 보였던지 먼 친척분 한 분에게 연락을 해주셨고, 잠시 후에 그 친척분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네가 미양이구나. 네 오빠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혹시 네가 찾아오게 되면 연락 달라고 나한테 신신당부했었다. 잠깐만, 연락처가 어디 있었는데? 라며 그 친척분이 신우이에게 우리 남편의 연락처를 알려줬다고 합니다. 참 무슨 이런 기가 막힌 인생이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신우이가 남편에게 연락을 했고 서로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하나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사까지 왔지만 둘 다 선뜻 말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숨어서 지냈다고 하네요. 이야기를 듣는데 참 기가 막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신우이의 인생이 너무 안 됐기도 하고 마음이 참 복잡하더라고요. 저를 계속 속였다는 것에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감과 함께 울분이 터져서 제가 순간 눈물을 흘렸는데요. 숙모, 울지 마. 내가 호해줄게. 라며 조카가 제 눈물을 닦아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새언니를 빤히 바라봤고 그런 조카를 보며 우리 새언니가 나? 나도 그냥 숙모라고 불러. 갑작스런 상황에 적당한 호칭이 생각나지 않았던 새언니가 대답했어요. 와, 그럼 난 숙모가 2명이야? 내가 지민이보다 숙모가 더 많아. 내일 자랑해야지? 라며 활짝 웃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이지 가슴이 미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엄마와 둘이서만 살면서 가족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그랬는데 갑자기 가족이 많이 생겨서 조카는 그저 신이 나 보였어요. 그 순간 꽁꽁 얼어있던 제 마음이 녹았던 것 같아요. 물론 둘 다 저를 속인 것은 정말 잘못한 것이지만 어린 조카에게 좋은 가족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우리 새언니가 옛날에 저에게 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 펑펑 눈물을 흘렸는데요. 한참 나중에 남편의 고백으로 알게 된 것인데요. 전에 점을 보러 갔을 때 말이죠. 신우이 옆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직장 동료 소개로 그 점쟁이를 찾아간 남편이 간절하게 부탁을 했는데 점쟁이도 남편이 딱해 보였던지 어렵게 부탁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인정머리 없어 보였어? 진작에 말했으면 좋았잖아 라고 물었는데요. 아니 이게 말이야 쉽지가 않더라고. 당신 가족들이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어. 그런데 결혼할 때 나는 이미 당신 가족들한테 거짓말을 한 거잖아. 동생이 있었고 입양 갔다는 말을 내가 숨긴 거잖아. 사실 고민이 좀 됐어. 갑자기 어떤 신우이가 있다고 해야 하는데 혹시 당신이 크게 오해할까봐 두렵기도 했고 사실 따지고 보면 명백한 사기 결혼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 나 같은 사람 받아준 것만 해도 미안할 지경인데 뭐 그런 생각도 많았고 아무것도 없는 날 그냥 다 이해하고 받아주신 장인 장모님께도 어떻게 말해야 하나 고민도 했고 정말 미안해 라며 남편이 다시 한번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뒤 꽤 잘 지내고 있답니다. 갑자기 신우이가 생겼다는 말에 우리 친정에서 신우이를 초대해서 밥도 같이 먹었는데 우리 아빠가 남편을 보며 우리 며느리가 자네 동생 집에 찾아가서 그 난리를 쳤다며? 오해해서 그런 거니 이해해 주게나? 그동안 자네 동생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생각하니 자네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구만. 근데 자네도 자네 동생도 이제 우리 가족이니 앞으로는 좀 편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구먼 이라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밥을 먹던 조카가 엄마 그럼 나 할머니 할아버지 새로 생긴 거야? 라며 기쁜 표정으로 물었는데 그 순간 우리 부모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리고는 당연하지.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 도영이 할머니 할아버지다. 알겠니? 그러니까 자주 놀러와야 해. 라며 조카를 꼭 안아주었는데요. 우리 아빠 품에 안겨있던 조카가 순간 우리 오빠를 빤히 바라봤는데요. 그런 조카를 보며 제가 도영이는 좋겠네. 이제부터 삼촌도 2명이야. 라며 활짝 웃었어요. 그 말에 조카가 펄쩍펄쩍 뛰었는데요. 아싸, 이제 내가 지민이보다 다 많아. 내가 제일로 부자야. 라며 좋아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우리 부모님을 보며 아버님, 어머님, 감사합니다. 목소리까지 떨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같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서로서로 챙기며 살고 있어요. 신우이도 참 좋은 사람인지라 별로 불편한 것도 없고 단지 급할 때마다 우리가 조카를 돌봐주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윗집 아줌마를 다시 만났는데요. 세상에나 어쩌면 그런 일이 다 있어요? 친여동생이라면서요? 지금 생각해보니 눈이 똑같았어. 그죠? 신기하네 진짜.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렇게 말해놓고 걱정 많이 했거든요.
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 뒤에도 우리는 다 같이 우리 친정에도 자주 가서 식사도 하고 시누이와 조카랑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과 오빠 내외도 그냥 원래부터 가족이었다는 듯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살면서 동생에 대한 죄책감이 많았던 남편도 마음의 짐을 좀 덜게 되어서 그런지 요즘은 얼굴이 많이 편해 보이네요. 지금껏 참 힘들게 살았던 시누이가 이제는 좀 편히 살았으면 합니다.